로우킥 살인마, 알도망, 폭군, 알감자 등으로 불리는 조제 알도는 1986년 9월 9일 브라질 마나우스에서 태어났다. 싸움이 굉장히 빈번히 일어나는 빈민가에서 태어난 알도는 길에서 엄청 맞았다고 하는데 맞기 싫어서 카포에라를 배운 게 시작이라고 한다. 그렇게 17살이 되던 해에 길에서 주변 친구들에게 카포에라를 가르쳐주다 한 주짓수 트레이너 눈에 띄어 주짓수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한다. 조제 알도는 굉장히 어려운 환경을 거쳐 역대급 선수가 된 만큼 그의 인생을 그린 영화가 있는데 세상보다 더 강한 이라는 영화로 알도의 어릴 적 불우한 가정 환경에서부터 끼니조차 제대로 먹지 못한 채 훈련하며 세계 최고의 선수가 되기까지의 스토리를 담았다고 하며 예전엔 넷플릭스에서 볼 수 있었다고 하는데 현재는 사라져 한국어 자막으로 볼 수 있는 곳은 없는 것 같다. 알도는 어린 시절 가정폭력이 너무 심한 아버지 때문에 어머니가 집에서 도망쳐 그 충격에 현재까지도 술이나 담배는 일절 하지 않으며 파티나 마약 같은 알도가 사는 동네에서는 너무나도 흔한 일탈조차 아예 하지 않는다고 한다. 알도의 부인 비비안 또한 격투기 선수로 활동했었다고 하는데 남편이 싸우는 것을 보지 못해 알도의 프로 데뷔 2년 차인 2005년에 결혼했음에도 2013년까지 알도의 경기를 직관한 적이 없다고 한다. 알도의 부인이 처음 직관한 경기는 2013년 8월에 열린 타이틀 5차 방어전 정찬성과의 경기라고 한다. 알도는 알도망이라는 별명이 있듯 경기 전 갑작스러운 부상으로 경기를 취소하거나 미룬 적이 많은데 UFC 125 1차 타이틀 방어전 한 달 전 경추 부상, 2차 타이틀전 또한 부상으로 스케줄 변경, 4차 방어전 UFC 153에서 다리 부상으로 에릭 코크에서 프랭키 에드가로 변경되었으나 이마저도 오토바이를 타다 발을 다쳐 여기서 또 4달을 미뤘었다. UFC 176에서 멘데스와 7차 방어전이 예정되어 있었지만 부상으로 2달을 미뤘으며 UFC 189 코너 맥그리거와의 8차 타이틀전이 예정되어 있었지만 갈비뼈 부상으로 맥그리거는 타이틀전이 아닌 잠정 타이틀전을 치러야만 했었다. 조제 알도는 헤더급 체중을 맞추는 게 힘들어 라이트급 얼짱을 선언하며 앤소니 패티스와의 라이트급 타이틀전을 원했지만 데이나 화이트는 라이트급 할 거면 헤더급 벨트 포기하고 가야 함이란 답변을 해 결국 가지 못했다고 한다. 하지만 13초 만에 벨트를 빼앗아간 맥그리거에게는 벨트를 포기하고 가야 함이 아닌 벨트 2개 되면 하나 포기해야 함으로 바뀌어 맥그리거는 타이틀 방어전을 한 번도 치르지 않고 패더급 벨트를 가진 채로 타 체급에서 3경기나 뛰었고 이러한 특혜로 UFC 사상 최초로 2체급 챔피언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경기 직전 맨날 경기를 파토내 흥행에 힘을 빠지게 하던 선수와 UFC의 이례적인 수익을 가져다주는 선수에 대한 데이나 화이트의 사업가적 마인드를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조제 알도는 맥부 편의 사건으로 계약 해지 및 은퇴 선언을 했었는데 UFC는 나한테 해준 거 단 하나도 없고 모든 건 다 나 스스로 헤쳐왔다. 남은 계약 경기 수가 문제라면 매 이벤트마다 출전해서 경기 시작하자마자 탭을 치고 경기를 끝내겠다 라며 굉장히 강력하게 나갔지만 이내 잠정 챔피언이었던 알도에게 정식 챔피언 벨트를 돌려줘 사건은 진정되었다고 한다. 알도는 예전부터 약물 의심을 받아왔었는데 알도망을 시전했던 UFC 189 맥그리거와의 경기 전 소변 테스트를 진행하러 알도가 있는 체육관으로 갔던 검사관이 도핑 테스트를 할 권한이 있는 워킹 비자가 아닌 단순 비즈니스 비자인 것을 알고 검사관을 쫓아내기 위해 코치가 경찰에 신고해 도핑 테스트를 미루었던 적이 있다. 실제로 그렇게 해 다음날까지 도핑 테스트는 미뤄졌으며 알도는 다음날에도 3시간이나 늦게 도착하였고 첫 번째 소변 샘플 또한 알도가 떨어뜨려 결국 두 번째 소변 샘플로 검사를 진행했다고 한다. 알도는 평소 게임을 좋아해 집안에 최고급 게임방을 만들었다고 한다. 알도의 방을 소개하는 유튜브 영상에서 알도의 집안이 공개되었는데 10개 가까이 되는 방이 있으며 게임을 위한 최고급 컴퓨터와 오락기가 있다고 한다. 실제로 직접 포트나이트를 하는 영상을 올리기도 했으며 제레미 스티븐스와의 경기에서 승리 이후 포트나이트의 테이크 더 헬 댄스를 추며 세레모니를 한 적도 있다. 알도는 얼굴에 큰 상처가 있어 브라질 빈민가에서 험한 인생을 살다 생긴 상처인 줄 아는 사람이 많다고 하는데 사실은 1986년 멕시코 월드컵 파티 도중 남매에 의해 우연히 사고로 생긴 상처라고 한다.
하지만 신기한 점은 86년 멕시코 월드컵은 5월, 6월에 치러졌는데 알도는 86년 9월 9일 생이다. 정보를 계속 찾아보았지만 알도의 주장 외에는 정보를 찾을 수는 없었다. 알도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햄버거 가게를 하는데 햄버거 가게의 이름은 페이머스 버거로 뜻은 그냥 유명한 버거이다. 실제로 장사는 꽤 잘 되는 편이라고 하는데 해외 식당을 소개해 놓은 유명 사이트의 댓글을 보면 포르투갈어라 잘 모르겠지만 가격이 비싸긴 하지만 맛과 품질이 좋다는 댓글이 많이 보인다. 조제 알도는 말론 베라와의 경기 때 가슴에 새로운 타투를 하고 왔는데 경기가 끝나고 보니 타투가 사라져 꽤 논란이 됐었다고 한다. 경기 직전 브라질 해군들을 기리는 의미에서 브라질 해군을 상징하는 임시 타투를 했다고 하는데 홍보 목적이나 미리 상의되지 않은 스폰서에 타투를 할 수도 있어 꽤 논란이 됐었다고 하며 알도는 사과와 함께 그러한 의도로 생각이 될 줄 몰랐다는 인터뷰를 했었다고 한다. 조제 알도는 패더급뿐만 아니라 UFC 전체에서도 고트로 평가받는 만큼 여러가지 기록들을 가지고 있는데 패더급 타이틀전 최다승, 패더급 최장 기간 챔피언, 패더급 최다 타이틀 방어, 전체급 통틀어 타이틀 최장 기간 5위, 최다 디펜스 5위, 존 존스에 이은 두 번째로 어린 챔피언 등 정말 상당한 기록을 가지고 있으며 2000년대, 2010년대, 2020년대 전부 타이틀전을 치른 유일한 선수로서 벤텀급에서 탑 컨텐더로 활약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벤텀급 타이틀까지 딴다면 2000년대부터 2020년대까지 모두 챔피언을 지냈던 다시는 나오지 않을 기록을 가지게 된다고 한다. 약 10년간의 무패와 어린 나이에 통합 10차 타이틀 방어전까지 성공하며 무시무시한 스파이크 로킥으로 체급 내의 모든 선수들을 때려잡았던 경량급의 진정한 폭군 조제 알도. 어느덧 전성기의 시절은 지나 예전과 같은 압도적인 모습은 없지만 여전히 타이틀에 근접하며 UFC 팬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선수. 새로운 체급에서도 챔피언 벨트를 둘러 역대 유일무이한 기록을 세우며 꾸준히 좋은 성적 보여주는 멋진 선수로 오래오래 활동했으면 좋겠다.